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학교 김기범 교수님 실험실에 있는 박사과정 김나영입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머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서 미국의 강과 호수에서 두 개의 다른 수동형 채집기로부터 pH의 자유용도상 농도를 측정을 하였고, 불법 약물 검출을 위해 새로운 수동형 채집기를 개발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pH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교수님과 함께 하였고,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반방향적 탄화수소 화합물인 pH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벤젠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pH는 이렇게 촬영 배기가스, 담배 연기, 음식 조리, 산불과 같은 불완전 요소에 의해 발생이 되며 벤젠링이 많아질수록 호수성과 전류성 그리고 인체 발암성이 높아지고 있어 USEPA에서는 이 16종 pH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pH는 주로 오션 덤핑이나 빗물을 통해 그리고 휘발이 되어서 대기에서 수생 환경으로 유입이 됩니다. 수생 환경에 유입된 pH는 퇴적물에 축적이 되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아 결국 생물에 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생 환경으로 유입된 pH는 입자상과 용존상으로 존재하게 되며 이 용존상은 용존 유기탄소, 콜로이드와 결합되어져 있거나 자유롭게 용존되어 있는 상으로 존재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pH를 측정하는 것은 여과를 통해서 이 입자상을 거른 후 용존상 농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물에 이용되어지는 농도는 이 자유용존상 농도이며 결국에는 생물에게 축적이 되고 독성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이 용존 유기탄소나 콜로이드에 결합되어진 농도까지 포함된 기존 방법은 과대평가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형 채집기는 자유용존상 농도만을 흡수할 수 있는 생체 모방형 장치입니다. 오염물질이 있는 환경에 수동형 채집기를 노출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염물질이 수동형 채집기로 흡수가 되고 일정 시간에 다다르면 환경 중의 오염물질과 수동형 채집기 안의 오염물질 농도가 일정해집니다. 이때를 평형 상태라고 하며 평형에 도달했었을 때 물에서의 농도와 수동형 채집기의 농도 비로부터 자유용존상 농도를 구하기 위해 중요한 팩터인 이 분배 계수 KPW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수성이 낮은 화합물은 실제 수생 환경에 노출하였을 때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지만 소수성이 높은 화합물은 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올해 여름에 한 달 동안 포항제철소에 노출한 수동형 채집기이며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할 시 생물 부착 현상이 심해서 분석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제거하는 과정이 수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 노출할 때는 이 실행 보정 물질이라고 하는 타겟 화학 물질과 분사 물리화학적 특성이 같으며 환경 중에 존재하지 않는 PRC를 미리 사전에 로딩시켜 줍니다. 이 로딩된 수동형 채집기를 수생 환경에 노출하게 되면 타겟 화학 물질이 흡수되는 속도와 같이 이 로딩되어 있던 PRC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후 이 PRC의 초기양과 노출 후의 PRC의 잔류량으로부터 평형 도달 정도인 이 FEQ를 구할 수가 있으며 평형에 도달하는데 오래 걸리는 소수성이 높은 화합물도 이를 통해 보정하여서 자유용존성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분배 개수, 평형 도달 정도, 그리고 노출 후 수동형 채집기에 흡수된 오염물질의 농도를 이용하여서 이 자유용도상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퇴적물을 예시로 들면 이 X축은 실제 퇴적물에서 구한 농도 있고 이쪽의 Y축은 기존 방법으로부터 예측되어진 지렁이에서의 농도이고 이 Y축은 수동형 채집기로부터 예측되어진 지렁이에서의 농도입니다.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10대 비율로 차이가 컸지만 수동형 채집기로 이제 비교를 하였을 때는 1대1 비율로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 방법과 수동형 채집기를 비교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기존 방법은 그 순간에 이 스팟 농도만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이 수동형 채집기는 노출기간 평균 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30일 동안 노출을 하고 싶다 하면 노출을 한 후에 그 30일 동안의 노출기간 평균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실에서는 수동형 채집기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25.4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가진 LDPE와 최근에 본 연구실에서 적용되어진 10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가진 LLDPE를 이 켄터키주에 위치한 켄터키 레이크 오하이오 리버 미시시피 리버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평형 도달 정도를 구하고 이를 통해서 자유용둔성 농도도 측정을 하고 오염원을 식별을 하였습니다. 샘플링 사이트는 켄터키주에 위치한 이 켄터키 레이크, 오하이오강, 그리고 미시시피강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디바이스를 제작하여서 이 수동형 채집기를 여기에 홀딩을 시켜서 물에 노출하였습니다. 물에 노출하기 전에 미리 PLC를 수동형 채집기에 19일에서 60일 동안 로딩시켰습니다. LLDP와 LDP는 디바이스에 고정을 시켜서 켄터키와 오하이오에는 1, 2, 4, 6주, 그리고 미시시피에서는 1, 2, 3, 4주 동안 노출하였습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입니다. 이 평형 도달 정도인 FAQ가 0.1 이상이면 보정 가능한 범위 내에 들고 이 값이 1이면 완전히 평형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4개의 PLC 중에서 이 고분자인 벤조 이 파일엔 D12는 켄터키 레이크에서 LLDP가 2주까지 0.1 이하였지만 반면 이 오하이오와 미시시피에서 LDP의 벤조 이 파일엔 D12가 1주와 2주까지 보정 가능한 범위 내에 들지 않아 이때 고분자 화합물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 외에 저중분자 PLC는 켄터키 레이크에서 LDP가 LLDP보다 최대 1.5배 정도 높았지만 큰 차이로 판단되지 않았으며 오하이오와 미시시피에서는 LLDP가 LDP보다 최대 4.3배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로부터 두께가 더 얇은 LLDP가 LDP보다 더 빨리 평형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이트별 노출 기간 동안의 자유용존성 농도입니다. 3개 사이트들 중에서 오하이오에서의 농도가 가장 높았지만 LLDP와 LDP에서 이 두 개의 다른 수동형 채집기에서 평균 자유용존성 농도는 모든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이트에서 벤즐링이 3, 4개를 가진 저중분자 화합물이 우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정점들의 농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저중분자 화합물의 비율로부터 이 오염원을 식별하였을 때 켄터키와 미시시피는 주로 기름 및 잔디, 나무, 석유, 화석 연료에 의한 연소로부터 유입이 되었고 반면 오하이오는 연소 및 화석 연료에 의한 연소로부터 유입이 되었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이 물에 수동형 채집기를 적용했었을 때 LLDP가 LDP보다 두께가 얇아 술텀 모니터링에 적용을 하여 고분자 화합물을 측정하거나 또한 생물부터 현상을 피하기에는 더 유용하였으며 두 개의 수동형 채집기로부터 구한 자유용존상 농도는 모든 사이트가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고 이 정점들은 대부분 항이나 선착장에 위치해 있어 보트 활동으로부터 유입되었을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불법 약물에 대한 연구입니다. 후옥하신 교수님의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약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환경 중에 살고 있는 생물에게도 크나큰 리스크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연령층에서 불법 약물의 남용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불법 약물은 폐수 처리장뿐만 아니라 먹는 물, 해수, 강과 같은 곳에서도 자주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 중에 존재하는 불법 약물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33종의 불법 약물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로 마약성 진통제, 각성제, 알코올 해독제, 근육 이완제, 항우울제, 불면증 치료제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불법 약물을 검출하는 기존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 큰 오토 샘플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추가적인 돈과 전기 그리고 많은 공간이 차지되고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수동형 채집기로 폐수 처리장에서 불법 약물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폴리머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서 생물 부착 현상을 줄이거나 소수성 수동형 채집기를 친수성으로 바꾸거나 또는 타겟 화합물의 분자 모양을 본떠서 그 화합물만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수성을 가진 PDMS-BPEO를 첨가제로 사용하여서 필름 형태인 새로운 수동형 채집기를 개발하고 실제 불법 약물을 검출할 수 있는지 적용 가능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PDMS-PEO라고 하는 새로운 수동형 채집기를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고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PDMS-PEO를 다음과 같은 노출 기간에 설정을 하여 불법 약물 믹스처에 넣고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후 평에 도달하였을 때 이 믹스처의 농도와 그리고 이 PDMS-PU의 농도의 비로부터 분배 개수를 구하였습니다. 분배 개수를 구한 뒤 이 PDMS-PU는 켄터키주 머레이에 위치한 폐수 처리장의 유입수에 노출을 하였습니다. 이 PDMS-PU는 다음과 같은 수동형 채집기 장치에 홀딩을 하여서 1, 3, 5, 7일 동안 노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기존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오토 샘플러로부터 폐수를 매주 수집하러 갔습니다. PDMS-PU 실험법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반면 기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걸쳐 추출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일반 PDMS는 이 워럭 컨택 앵글이 99.8도인 반면 이 친수성을 가진 PDMS BPO와 그리고 PDMS를 섞어서 만든 이 PDMS PEO 같은 경우는 79.6도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치수성을 보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분배 개수는 2.04에서 5.8의 범위를 가졌으며 대부분의 화합물은 5일 이내 평형에 도달하였습니다. 실제 폐수 처리장에 노출하였을 때 오토 샘플러로부터 7일 동안의 농도가 0.78에서 919 나노그램 퍼 리터인 반면 이 PDMS PEO로부터 노출기간 평균 농도는 0.002에서 0.98 나노그램 퍼 리터로 용존상에서 이 0.14에서 0.49%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오토 샘플러로부터 구한 이 용존상 농도에서 용존 유기탄소에 결합된 농도까지 포함되었기에 높았을 거라 판단되어지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용존 유기탄소의 농도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주말에 이렇게 농도가 높았다가 평일로 갈수록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기존 방법과 이 PDMS PEO로부터 구한 농도의 경향은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PDMS PEO는 반치수성 멤브레인으로 실제 폐 유입수에서 불법 약물을 검출할 수 있었으며 기존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한 경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존 방법은 앞서 말한 단점뿐만 아니라 일주일 동안의 농도를 보고 싶으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폐수를 수집하러 가야 되는 반면 이 수동형 채집기는 비용도 적고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한 번 노출하면 그 노출하는 기간 동안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롱텀 모니터링으로 이 불법 약물의 트렌드를 알고자 할 시 PDMS PEO 사용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